자, 우리 1등급을 위한 100일의 여정, 기출 하삼. 교재 명칭은 기출 프리미엄 들고 있어요. 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한 2배 정도 두껍게 완벽한 해설이 되어 있는 책. 매년마다 개정할 수밖에 없죠. 매년마다 자, 새로운 평가원 문제, 그리고 평가원도 2회분에다가 수능 문제가 업데이트 될 테니까. 자, 지금 이제 강좌 제목은 기출 하삼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자, 여기 하루에 3지문씩 선생님 패러디한 겁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하루에 3지문씩 해 나가는 게 꾸준히 해 나가면서 이 수능에 대한 완벽한 적응도를 높일 뿐더러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그런 감각을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자, 하루에 3지문씩만 하자. 그 대신 100일을 하자. 자, 그런데 이제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치러졌었던 6월과 9월과 실제 수능이 추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100일보다 며칠 좀 더 걸리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재명하고 강좌명 서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강좌명은 분명히 기출 하삼이에요. 하루에 3지문씩 완벽하게 소화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학습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이야기 빨리 하고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총 300지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 수록된 것이 또 있죠. 근데 이제 교재 본문에 일단 300지문 해서 자, 그리고 거기다가 54지문까지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 사실은 우리가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중에 기출 문제집들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자, 근데 그냥 연도별로 그리고 회차별로 그냥 별 기준 없이 수록해 놓은 거 자, 그거 그리고 대충 한번 돌리는 거 자,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유형이 따로 있어요. 자, 기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18번의 그런 글 쓴 목적이라든가 또 그리고 심경 변화라든가 그리고 이제 25번, 26번, 27번, 28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 일치나 불일치 자료 해석.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귀중한 시간에 다룰 필요가 없겠죠. 왜? 그 부분은 거의 안 틀리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한.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빼고 자, 우리가 꼭 해보아야 할 것을 그리고 적어도 절대평가 이후에 출제됐었던 그리고 자, 이건 별로 지문도 영어적인 구성도 좋지 않고 그리고 문제로서의 가치도 좀 떨어진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빼고 꼭 해봐야 될 것만 엄선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알겠지만 기출만 제대로 끝내도 안정적 1등급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주마간산으로 그냥 휘리릭 한번 훑어보는 거 정도로 난 기출 다 했어 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기출이라는 게 가장 고품질의 문제라는 건 누구라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교재에서는 문제는 이제 수능과 같은 포맷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해설 부분이 2배 더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게 입체적으로 완전히 분석해 놨습니다. 구문적인 거, 그리고 직독직해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어휘적으로 자, 보통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라든가 수능이 끝나고 나면 출제자들이 공식적으로 정답과 해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EBS에서 사실 당일에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달라붙어서 빠른 시간에 급조해내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건 좀 상당히 오역이다 내지는 어색하다 그리고 어휘 정리가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붙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연구원들이 다 함께 달려들어서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영어적으로 정확하게 출제자의 출제 의도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의 패러그래프 단위로 출제되는데 그 원문만 가지고 좀 어색한 경우는 우리가 구글링을 통해서 원전을 찾아 앞뒤 단락까지 검토를 한 후에 자, 완벽한 해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EBS에서 공식 발표한 그러한 해석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복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새롭게 손 봐서 정말 제대로 만들어냈고 어휘에 대한 정리도 훨씬 더 충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정말 종합적인 영어 학습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할 때, 왜냐면 내가 제한된 강의 시간에 모든 영어적인 것들을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다 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자, 그거는 해설지를 참조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해 주기 바라요. 자, 일단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격전지는 3142 구간이에요. 뭐 낯설지 않죠? 31번부터 시작되는 빈칸 추론, 그 네문항, 그리고 35번 무관한 문장 고르기, 자, 그 다음에 순서 삽입 두 문항씩, 그리고 요약문 완성, 그리고 복합 유형으로서 41번과 42번 비교적 긴 장문, 논리적 구조를 갖춘 장문에다가 41번은 제목, 그리고 42번은 밑줄 어휘가 주어지는, 자, 이러한 유형들 중심으로 거의 빠짐없이 다뤄냈고, 자, 그리고 2024 구간에 있어서 자, 주장과 함의 추론, 요지, 주제, 제목으로 연결되는 이 5개의 문항, 또 역시 우리가 독해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의, 즉 영어로 말하자면 메인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독해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빠짐없이, 그리고 특히 수험생들한테 이 2024 구간에서 가장 어렵게 여겨지고 항상 시험을 보면 정답률이 제일 낮게 나오는 게 대체로 함의 추론이죠. 자, 이런 함축적 의미 추론에 대해선 한 문항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개념부터 풀이 방향과 해결의 원리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교재와 강의를 통해 설명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법과 어휘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해 너무 쉬운 문항들 뺄 건 다 빼고 진짜 알짜배기만 모아서, 자, 이런 것들을 또 뭐 연도별로 뭐 회차별로 그냥 순서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수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교육학적으로 보면 실력이 향상이 될 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이 점진적으로 나선형으로 올라갈 수 있게 스파이럴 모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게, 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재배치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쭉쭉쭉 매우 규칙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놀라운, 자, 그런 실력 향상과 수능에 대한 적응도가 완벽하게 갖춰지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해설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게 되면 구문 분석과 직독식의 모든 문장에 대해서 다 해놨고, 그리고 이제 정답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항상 독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 대한 해석이 완성됐다고 해서 독해 문제 풀이가 다 끝난 게 아니죠. 분명히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선지 중에서 오답 걸러내고 매력적인 오답의 함정을 피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야 돼요. 그치? 그래서 그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서 문제지에 마킹하고 그대로 실수 없이 빌려 쓰지도 않고 정답지에다가 표시를 제대로 해야 여러분들은 완수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션, 컴플리션, 그 상황이. 자, 그런데 지문 독해에만, 독해도 아니야.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이런 해석에만 과몰입해서 답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논리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지문에 나온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왜 정답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오답은 왜 그게 오답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든 오답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 그 오답이 왜 매력도가 높은지에 대한 분석까지 완벽하게 수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미 출간되어진 그 어떤 기출문제집과 비교를 불허하겠습니다. 당연히 최고 품질이죠. 그래서 이런 정답 가이드, 오답 클릭만 여러분들이 잘 보더라도, 물론 내가 강의를 하면서 필요 충분한 만큼 하기는 하겠지만, 자, 다시 복습을 하면서 정답 가이드와 오답 클리닉을 참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지문 해석뿐만 아니라 정답을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갖춰야 할, 자, 그러한 실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시간 30분 동안에 걸쳐서 원래 100강이 되지만 2025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치러진 6월, 9월 평가원과 실제 수능이 추가 수록됐는데, 그게 한 회당 6강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강의 강의가 좀 설명이 많은 거는 좀 상당히 길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총 118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 있는 100개의 지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한 강에 30분씩 할애를 해서 해결을 하겠지만, 자, 요거 새롭게 추가 수록된 것에 대해선 한 강의 호흡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 주기 바라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간은 우리가 총 54시간, 좀 늘어나는 시간까지 감안을 해도 그렇게까지 긴 시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 먼저 예습 삼아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자, 예습과 강의를 수강하고 그리고 복습하는 것까지, 자, 한 회당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투자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 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자, 올인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에 대해서, 영어 기출에 대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와 강좌를 통해서 영어에 관련해서는 기출에 대한 완전 정복이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그럼 이제 예습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제한 시간을 엄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이, 야, 너 한 2박 3일 줄 테니까 그냥 네 실력 마음껏 발휘해봐, 이런 시험이 없죠. 어떠한 시험이든지 제한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회에 3문항씩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서 문제를 풀고, 자, 풀어야 될 그런 이 소요 시간에 대해선 유형별로 좀 이 난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 회차마다 몇 분의 해결을 하라고 그렇게 다 분수도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 타이머 맞춰놓고 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도록 하고, 자, 이 채점 후에 사후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맞는 거 동그라미하고 틀린 거 긋는데, 틀린 문항 그어놓고서 거기다 정답을 빨리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영어가 아니라 어떤 걸 공부를 하더라도 틀린 건 그냥 문항 번호에 틀렸다고 긋기만 하고 다시 풀어봐야죠. 그래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답 노트까지 만들려고 하진 않겠어요. 그건 너무 시간 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오답 원인에 대한 분명한 개인적인 분석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야. 동의하지, 그건?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강의를 수강하는데 100% 이해된 거는, 자, 빨리빨리 난 강의를 듣겠다 하면은 뭐 2배속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이거는 뭐 굳이 강의까지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 하면 넘어가도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인 2등급 이내 1등급인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3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닥치고 다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된 것은 철저하게 반복 수강 다시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설지도 다시 참조를 해보고, 야,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올려주면 24시간 내에 우리 연구실에서 답변이 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복습을 할 때는, 그쵸, 어휘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기가 쉬운 게, 야, 절대평가 이후에 보면 상대평가할 때보다 지문 밑에 단어의 뜻을 이렇게 주석으로 달아주는 게 좀 많이 늘어났죠. 그치? 야, 그러면 이제, 야, 절대평가는 별로 어휘를 외울 필요가 없나 봐. 웬만한 어휘는 뜻을 막 다 주는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하지만, 언제나 이 얘기를 하지만, 이 평가원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뜻을 달아주는지, 그래도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이건 전문 용어이거나 이런 것들을 다뤄줬었는데, 이제는 이건 중3 수준 단어인데 뜻을 다뤄준다든가, 이건 고1, 고2 수준인데 뜻을 다뤄준다든가, 그리고 정작 이 단어 모르면 이 지문 이해하는 게 정말 애먹을 수 있는 고난도 어휘인데 그거는 정작 뜻을 주지 않는다든가, 대개의 경우는 이제 문맥으로 뜻을 파악하거나 그 단어의 뜻을 몰라도 독해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더라도 이 단어 뜻을 주지 않는 게 수능 처음 치러질 때부터의 일종의 암묵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기는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휘에 대한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강의를 하면서 주석이 다뤄진 거는 그대로 출제된 그대로 수록을 해놨는데, 이 단어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형광펜으로 하는 거 무조건 외우세요.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요 없다는 건 그냥 넘어가도 관계없고, 그리고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된 문장에 대해선 철저하게 다시 해봐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해설지를 참조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들의 영어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오답 원인에 대한 분석 철저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 왜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답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다른 지문으로 다른 문제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명확하게 틀렸을 때 바로잡지 않았던
나의 뭔가 빈약한 논리적 사고라든가 아니면 오답을 피하는 매력적인 오답에 대해서 그것을 소거하는 자, 이러한 게 제대로 실력으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한 실수를 실전 상황에서 반드시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잖아. 아예 공부를 안 해갖고 성적이 안 나오면 아, 하면 오르겠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뭔가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했는데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럼 거기에 명확한 원인 규명이 돼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냥 양치기만 할 뿐이지 틀린 것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에 대한 오답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고 넘어가서 같은 논리적 흐름에 대한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한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꼭 명심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를 반복하는데 자, 모든 거를 3회에서 5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 읽기를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문제도 해결하고 강의도 듣고 복습도 마친 지문에 대해서 3번에서 5번 정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문제를 풀고 공부가 된 지문이라고 한다면 한 지문 읽는데 여러분들 한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데 그렇게 내가 이해한 지문에 대해서 반복해서 다시 읽어보는 게 진짜 놀라울 정도로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이 영어에 대한 숙달도 영어로 말하자면 proficiency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효과를 반드시 가져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출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점수, 등급까지 반드시 목표 달성을 향해 달려가도록 합시다. 어설프게 난이도가 내가 시험 볼 땐 어떻게 나올까? 그런 예측 하지 마세요. 어차피 평가원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난이도를 네가 어디 감히 함부로 예측을 해.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어떤 난이도가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맞춰낼 수 있는 자, 그런 확실한 실력 기반을 갖추는 거. 그치? 전공법으로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동의하죠? 자, 그러면 우리 실제 현장 강의에서 꾸준히 시작해가면서 꾸준히 강의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116일 동안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116일? 118일이죠. 여기서 강좌에 대한 O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